8월 21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현장엔 시원한 여름 정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개울에 발을 담그거나 얼음 동굴을 체험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1억 송이 국화꽃이 물드는 가을 정원이 펼쳐집니다. 첫 소식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넓은 정원 사이로 시냇물이 흐릅니다. 관람객들은 나무 그늘 아래서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힙니다. 여기 발 담그고 있으니까 예전 생각도 나고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전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입니다. 축구장 250개 면적이라 폭염 속에서 정원을 감상하려면 양산이 필수입니다. 더위에 지친 관람객을 위해 관람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 더워서 관람차도 탔는데 일단 햇볕이 많이 비쳐서 우산을 바로 챙겼고요. 여름 정원에 마련된 얼음 동굴은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동굴 내부 기온은 영하 17도까지 내려갑니다. 머리가 얼었어. 이곳에는 북극곰과 펭귄 등 얼음 조각도 전시돼 있습니다.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얼음 동굴을 오니까 너무 시원해서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 가을로 접어드는 다음 달부터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국화꽃으로 물듭니다. 거의 한 1억 송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국화를 23만 본을 심어볼 생각이고요. 박람회 조직위는 가을 정원을 찾는 관람객이 늘면 누적 8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울릉도는 20년 넘게 오징어 축제를 열고 있지만 고수온 여파로 어획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 축제용 오징어를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게 되자 울릉도는 판매 위주의 축제를 체험형으로 전환하고 나섰습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관광객들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오징어와 쫓기며 맨손으로 오징어를 잡아 올립니다. 울릉도를 처음 방문해봤는데 너무 좋고 또 잡으니까 더 재밌네요. 이렇게 직접 잡은 뒤 바로 오징어 회로 맛을 봅니다. 생물 오징어를 잡을 기회가 울릉도 살아도 없는데 너무 맛있어요. 싱싱해서. 울릉도에서 열린 오징어 축제 현장입니다. 대표 특산물을 이용한 울릉도 오징어 축제는 올해 21회째인데 올해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징어가 부족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오징어를 가져와 축제를 치러야 할 정도였습니다. 관내 화로가 없어갖고 울릉도 인근에 조업하시는 육지배를 섭외를 해서 그걸로 이제 대치를 했는 거죠. 지구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상승해 오징어 어획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징어 축제를 기존 판매 중심에서 체험형 축제로 전환했습니다. 오징어 잡이 어선을 타보거나 오징어 풍어 기원제 등의 문화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문화 형식 위주로 울릉 군민과 오징어는 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을 바탕으로 오징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오는 2025년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울릉도 오징어 축제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발굴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은 현장 출동 시간이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빠른 출동을 위해 긴급 차량 우선 신호가 있지만 시군 경계를 넘으면 연동이 어려웠는데 경기도가 이를 개선한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긴급 출동합니다. 교차로에 들어서자 신호등이 모두 녹색으로 바뀝니다. 긴급 차량이 늦지 않도록 신호를 바꿔준 겁니다. 이 같은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덕분에 4.3km 구간에 있는 신호등 15개를 안전하고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출동하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쭉 갈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도착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고요. 경기 도내 5개 시군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긴급 차량 출동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군 경계선을 넘을 때는 신호체계가 달라 시스템 적용이 어렵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광역 신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대형 재난재해 발생 시
타 지자체로 이동 시 우선 신호를 받지 못해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광역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6년까지 도내 31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인천 어민들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며 해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꽃게 조업이 시작되지만 오염수 방류 전부터 이미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며 조업을 앞둔 어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항에서 어선들이 줄지어 출항합니다. 인천대교까지 운항하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해상 시위를 벌입니다. 해상 시위에 나선 어선은 54척, 어민은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민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물 소비가 반토막 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또 선원으로 또 줄여야 되고 이런. 인천 앞바다는 오늘부터 꽃게 금어기가 해제됐지만 어민들은 기대보다 오염수 방류 여파 걱정이 더 큽니다. 우리 어렵게 잡아온 수산물 국민들이 외면할까 봐 여기에 대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수산시장에서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아진 실정이라 상인들은 인건비부터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나가는 건 똑같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인건비 줄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지만 어민과 수산업계는 이미 그 여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통과에 주력하고 전문 인력 유입을 위해 우주항공 복합도시도 건설할 계획인데 이성진 기자가 박동식 사천시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님, 사천시장에 취임하신 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사천 발전을 위한 토대가 그동안 잘 마련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과 소비 감소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자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내에 이승개발 핵심센터 유치와 남일대 리조트 3천억 원 투자 협약과 우주항공 물류센터와 수산물 가공공장 투자 협약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라면 지난해 11월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에 우주항공체 입지가 우리 사천시로 공포된 것입니다. 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로 성장할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과제에 우주항공청 설치가 반영되고 이치까지 경남 사천으로 맹시되었습니다. 이후 조속한 우주항공체의 설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및 우주항공산업 관련 전문가와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고 우주항공체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인 가방위의 이러 현안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서 법안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무수히 시도되었지만 지금까지 실패했던 우주항공 전담 조직의 설치가 또다시 실패한다면 우주강국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여야, 지역,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회의 대승적 판단을 간곡히 바라면서 우리 시에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남도와 함께 우주항공청의 정규 여건을 책임질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에 착수하였으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 전담 부서와 대표팀을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정주 시설 구상과 지원 시책 등도 빠짐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통, 교육, 문화, 주거 등 여러 분야의 획기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는 한편 기존 핵심 도시 지원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함한 이주 지원 시책으로 성공적인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안수 경남도지사도 우주항공청과 행정복합타운에 매우 큰 관심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인천국제공항에서 직접 항공정비업을 추진할 경우 사천의 항공 MRO 사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천과 인천을 분산되면서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인해서 두 지역 모두 공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핵심 인프라 사업의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사천의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국토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진행해온 경남도와 사천시의 항공 MRO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국가군행발전제와 함께 수도권에 지정된 일자리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는 이미 개정 법률안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 MRO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발표한 MRO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근거해서 지역별 특화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창원, 통영, 거제, 고성, 남해군과 함께 이수신 장군의 주요 성전지를 중심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올 4월부터 관광객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해양관광 미래 전략은 체류행 시등 관광입니다. 하나의 유명한 관광지만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천년고찰 다솔사, 약사와울로 유명한 백천사, 백주부전 전설이 깃든 빛도섬, 사천바다 케이블카와 아쿠아리움, 남일대 해수욕장까지 사천의 모든 관광 명소를 연계하는 시등 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려해상 국립공원 5개 섬을 연결하는 삼천포 무지개 생태 탐방로, 대교공원 주변의 아트 뮤지엄, 노산 빛공원과 목숨을 잇는 교랑, 실항관광지와 남일대 해수욕장 주변에 리조트형 호텔을 건립해서 체류행 시스템을 관광을 완성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천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